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미국 증시 경기 침체 말고도 다른 우려가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침체 공포 속 반등장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될까요? 자, 테슬라 목표가를 1245불로 상향시킨 증권사가 있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의 가상 발전소 성공, 자, 에너지 사업도 있다는 거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최근 계속 유통업체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월마트는 괜찮았고 타깃은 별로 안 좋았죠. 자, 미국 백화점 회사 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역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연간 매출액을 하향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5에서 6% 정도 감소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비는 어느 정도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이러한 사유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좀 안 좋게 시작했던 미국 증시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이 장 막판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는 다소 상승해서 90불 초반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은요, 반도체랑 에너지 주식들이 좋았어요. 그간 크게 반등한 장세에서 반도체랑 에너지 주식들이 그렇게 힘을 못 썼는데 오늘은 이러한 주식들이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증시를 자극을 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 우려뿐만 아니라요, 미국의 주택 시장 역시나 또 하나의 증시를 하락시킬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난달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 대비 5.9%를 감소한 481만 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나 급감하는 모습이에요. 주택시장 심상치 않다는 거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맵을 보면 반도체 쪽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쪽 좋았고, 나머지는 그냥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간 반등세가 약했던 종목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3개월 수익률을 보면 최근의 주도주를 알 수 있는데요. 최근의 주도주는 역시 빅테크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마존, 애플,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최근 3개월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는 너무나도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반등세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3개월간 26% 정도 상승을 했고, 스타벅스 역시 크게 하락했던 종목이었죠. 스타벅스도 한 20% 가까운 상승, 그리고 넥스트 에라 에너지라는 에너지 기업, 유틸리티 기업도 25%라는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에 반해 반도체 주식들 하락률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 에너지 주식들은 최근 유가가 2개월 넘게 많이 빠지면서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최근에 주도주는 역시 빅테크고, 그 중에서도 애플, 아마존, 테슬라 같은 기업이 되겠다는 거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설명을 드렸는데, 뉴욕주 쪽에 제조업 상황은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인데요. 다만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월달 제조업 산업 생산이 오히려 전월 대비 0.6% 증가하면서 개선이 되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시간 어제 저녁 9시 반에 발표된 미국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 역시 상당히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 2개월 동안 이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최근에는 플러스로 7월 달에 돌아서면서 나아지는 제조업 환경을 보여주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지역은 펜실베니아 주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미국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역사가 오래된 도시이고, 최근에는 금융산업이 상당히 발달한 곳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 지수가 바로 이 지역에서 나온 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수 역시 0보다 크면 상승이고 0보다 미만이면 하락인데요. 0보다 큰 7월달 수치가 나왔어요. 제조업 지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건데요. 최근 유통업주 실적들을 보면 소매 판매는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제조업 쪽에는 역시 투자가 지속 중에 있고요. 자, 이런 지수들을 보면 역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부동산 거래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최근 부동산 거래가 너무나도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정부 역시 816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역시 상당히 주택 거래가 침체에 이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요. 신축 건물이 아니라 기존 주택 판매죠. Existing Home Sales. 자, 이게 7월 달에 481만 건으로 내려왔는데, 자, 이거는 연율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2년에 총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몇 건이 될 것이냐 라는 것을 뭐 예측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점점 이 연율 환산치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2월 수치만 하더라도 600만 건이 넘었었는데 지금 481만 건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상당히 감소를 했죠. 자, 주택시장이 이렇게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주택 가격은 아직도 높은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워낙 높고 사람들의 요새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주택 소비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 매매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발표된 7월달 수치는 전월 대비 5.9% 감소한 수치이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나 감소했어요. 엄청나게 급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480만 건 정도의 주택 거래 건수는요. 뭐 2008년 금융위기 그때쯤에서도 한 400만 건대로 내려오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큰 침체에 맞닥뜨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참 주의해 볼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식시장 역시 미국 경기의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나스닥 지수는 최근 2개월 넘게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 중에 있고 최근에도 그래도 13,000선 전후로 해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더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12,500에서 13,500 사이로 일단은 박스권의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테슬라의 경우는 908불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811불부터 해가지고 950불 사이의 박스권을 나스닥과 함께 좀 보일 것 같은 예감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뭐 여기에서 지금 8월 25일에 주식 분할도 있고 뭐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테슬라의 호재는 많아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EV 크레딧도 통과됐고 9월 30일 AI 데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다면 1060불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쌍봉을 맞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의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시 상황을 한 치 앞도 뭐 내다볼 수 없는 이유가요. 외적인 리스크도 있고 내적인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리스크는 지금 상당히 쑥 들어간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이 되고 있고 중국과 대만도 언젠가는 뭔가 분쟁이 있을 법한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 물가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가 급속도로 올라가지고 미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금리 역시 계속 높여야 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또한 뭐 미국 증시와 미국 경기의 펀더멘털과 상관이 있겠죠. 바로 내적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부동산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은 아직 높은 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도 급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침체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택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경기 침체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 연준이라는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에 잘 대응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부동산 침체 상황이 너무나도 깊어지고 길어지면 오히려 연준에서는 좀 더 경기 스탠스를 완화하면서 금리 인상 기조도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잡한 상황인데요. 자, 항상 완벽하게 좋은 시장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불안한 것이 시장이고 증시입니다. 자, 그래서요, 결론은 기업의 성장을 믿고 장기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나 기업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8월 16일 날 EV 크레딧이 포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바이든의 서명으로 완전히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는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8월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를 통해서 테슬라의 경쟁력이 더 강해졌다라고 CFRA의 가렛 넬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인데요. 석세스 레이트가 67%에 달하는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애널리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애널리스트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러니까 EV 크레딧이 통과된 이후에 테슬라의 목표가를 1125불에서 1245불까지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100불 넘게 올렸는데, 이 이유가 역시 앞으로의 테슬라의 실적이 계속해서 크게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는 12.45달러까지 올라가고, 2023년에는 기존에 16불로 예상을 했었는데 17.25불, 자 2024년에는 18.75불로 예상했는데 20.75불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저는 이것보다도 한 30%에서 40% 높게 EPS를 추정을 하고 있지만, 저는 2023년에 20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건 역시 높게 보고 있는 편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목표가를 이렇게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EPS 추정치가 올라가는 이유는 테슬라의 경쟁력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CFRA 리서치 회사에 따르면요, 모델 3랑 모델 Y가 실제로 7,500불 이 세금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냐, EV 크레딧을 다 받을 수 있냐, 얘기들이 많죠. 하지만 이분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모델 Y랑 모델 3는 7,500불 연방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이유는, 자, 모델 Y가 The Most American Made Car, 그러니까 가장 미국에서 친화적인 미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라고 1등에 선정이 되었죠. 미국산 부품과 미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차로 1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모델 Y가. 그리고 그 2등이 바로 모델 3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등이 아니면 누가 이 7,500불을 받겠냐라는 그런 논조인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의 전기차 카메이커 70%는 이거를 온전히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테슬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245불로 올렸다는 것이고요.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테슬라에 있어서 전기차 판매보다도 더 큰 사업은 역시 에너지 사업이 미래에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나온 뉴스인데 테슬라는요, 캘리포니아에서 첫 번째 가상 발전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VPP, 그러니까 Virtual Power Plant의 약자죠. Virtual Power Plant는 각 가정마다 보급되는 테슬라 파워월 있지 않습니까? 아주 커다란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마다 보급된 ESS, 에너지 세이브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에너지는 가정에 있는 루프에서 직접 생산을 하죠.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판넬이 낮 동안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이 파워월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각 가정마다 이 파워월에 저장된 남는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이 남는 에너지를 그리드 시스템에 보내게 되면 이를 다른 쪽에다가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이 파워월에 저장된 에너지를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진행된 이 이벤트에서는요, 2600개 가정이 참석을 했고, 이 가정이 18메가와트의 에너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에너지를 직접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쪽에 그리드 시스템을 보내서 에너지를 보내게 되었고, 각 가정마다 킬로와트시, 1킬로와트시마다 2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연중 무휴이고요. 주택의 전력도 공급하고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다른 데다 판매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서 다른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에 보내고 있는 게 나오죠. 자, 이는 실제로 로키라는 사람의 집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13kW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버추얼 파워 플랜트고, 이 로키라는 사람의 쓰고 있는 ESS 시스템과 파워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2030년까지 전기차를 연간 2천만 대 판매하는 게 목표인데, 전기차 사업은 이 정도의 사업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기차 대비해서 한 5배, 6배 큰 사업이 에너지 사업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사업은 전기차 사업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방금 보셨던 이런 버추얼 파워 플랜트 시스템이 테슬라의 충분한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경쟁력을 만들어 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9월 30일 AI 데이 때 발표할 예정이죠. AI 로봇 사업은 에너지 사업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30년에는 각 가정마다 또 AI 로봇이 보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를 믿고 2030년까지 무던히 잘 모아가고 잘 팔지 않고 계속해서 장기 투자할 수 있으면은 좋은 수익률,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수익률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테슬라 뉴스를 좀 더 전해드리자면요. 테슬라의 법무 책임자였던 데이빗 시어러가 뭐 회사를 떠났다고 뭐 보도가 나왔었는데, 블룸버그가 보도했었는데 이는 퍼드로 역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이런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요, 우리의 법무 책임자는 아직 떠나지 않았다라고 확실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자 게리 블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이렇게 파란색 표시가 된 거는 공식적인 오피셜 계정이라는 뜻이거든요. 트위터 계정으로서 테슬라 이 계정 공식 계정을요, 퍼드에 대항하는 그러한 계정으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PR팀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거를 PR팀으로라도 활용을 하자는 것이죠. 또한 테슬라는 뭐 가장 세계에서 안전한 차로 지금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모릅니다. PR팀이 없기 때문이라고 게리 블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테슬라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강력하게 좀 알려보자라는 거죠. 테슬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안전한 차다라는 거를 좀 이 계정을 통해서 널리 알리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또한 고객 한 명 한 명과 소통을 잘하는 CEO입니다. 물론 이분께서는 유명한 테슬라 투자 구루시긴 한데요. 제임스 스티븐슨이라는 트위터 분께서 이렇게 오토 사이드 미러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만들자라고 예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오토 사이드 미러가요, 운전자가 자동차 뭐 앞자리 운전자석에 앉으면요, 그 사람의 뭐 체형이라든지 눈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사이드 미러를 자동으로 조절해 준다는 겁니다. 아주 스마트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말하기에 셀프 드라이빙 자동차,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더 이상 사이드 미러는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미래적으로는 이 사이드 미러가 없어지는 게 맞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사이드 미러가 있으면은 고속도로에서 5% 정도 속도 저항을 받는다고 합니다.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은 아무래도 뭐 공기 저항 계수가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밀런 머스크는 얘기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올해 세미 트럭 나온다는 거 확실하게 테슬라의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서 테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 의하면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 메가차저에 충전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테슬라 호재들이 많은데요. 세미트럭까지 이제 들어가면은 더욱더 강력할 테슬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새롭게 외치고 있는 카피라이트죠. 테슬라 봇이 각 집안에 한 대씩 배치될 때까지 앞으로 10년간 무던히 테슬라 주식 모아가면 좋은 수익률로 우리에게 화답을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불금이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